어기구 국회의원이 석탄 화력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의 성문간 척지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 5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충남도와 군부대 등 각계각층에서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봉사에 나섰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학교가 모두 3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정부에 특별 교부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 수건인 석탄 화력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목소리가 컸지만 끝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진 지역구 어기구 국회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충남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충남도의 당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 한보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 서해안. 당장 내년 태안화력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14기가 차례로 폐쇄됩니다. 일자리 8,000개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 어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특구 지정을 추진해 여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진이 정의로운 이런 전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2대 국회에서 탄소 폐쇄로 해를 입는 이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어 의원은 양국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 재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모두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안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있지 말고 앞에 나서서 정말 쌀값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을 하라는 그런 법이고요. 한우산업의 피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준비하라는 법이 한우법입니다. 당진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도 차례로 내놨습니다. 먼저 충남도의 성문간척지 축산단지 조성을 반대한 데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유감을 표현한 것을 두곤 적반하장이라며 맞섰습니다. 어기구를 공격하는 건 정말 적반하장이다. 우리 이제 개발독재 시대가 아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절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총선 1호 공약인 당진항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민자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항만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라든지 이 부두가 필요한 어떤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오너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 밖에 제2서해대교 건설 방안과 해경 인재개발원 건립 상황 등을 전한 헬로 이슈토크 어기구 의원편은 17일 밤 9시에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논산과 서천, 전북 완주 등 5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해 추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충남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충남도와 군 장병, 충남교육청 등 각계각층에서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남 지역 학교 36곳에서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논산과 서천, 부여 등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학생 174명의 집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5일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신속한 복구와 급식시설 방역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호우 피해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물품,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협의해 재해 특별 교부금 신청을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산사태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비 소식만 들려와도 당시에 악몽과 같은 상황이 떠올라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큰 비를 뿌렸던 장맛비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토양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 또다시 언제 산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 충남에서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사태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온 흙과 바위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경북 예천군 벌방리와 백성리에서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로 여럿이 숨졌고 다행히 목숨을 구한 이들도 비만 오면 당시의 끔찍한 상황이 떠오를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경사면을 따라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큰 비가 내리거나 장마가 이어지면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각 지자체의 경보와 대피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관심 단계에 들어서고 이후 강수량 등에 따라 단계가 높아집니다. 보통 장마 기간이라든지 호우 기간 또한 태풍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위로 다 올라갑니다. 중소규모의 산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또 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는 경계 단계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실제로 산사태가 빈발했거나 또 인명피해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심각으로 산사태는 주로 가파른 경사면이 있는 산이나 협곡 또는 최근에 산불이나 홍수가 났던 지역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대표적인 산사태 징후는 우르릉, 펑 하는 굉음을 동반한 산울림입니다. 또 강이나 하천 또는 배수로의 물이 갑자기 샘솟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창문이 닫혀지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울타리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기울어져 있다든가, 뒷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갑자기 평상시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다 기울어져 보인다든가 이러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될 테고요. 그리고 넓게 봤을 때는 경관의 어떤 비정상적인 변화도 산사태 징후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산사태 경보나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고 산 경사면이나 하천 등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만약 주변에서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발생 방향과 멀어지는 가장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당진시 교통과 최수민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당진시가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추진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협약기관인 충청남도 교통안전문화협회 소속 강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당진시에 있는 경로당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 113곳에서 어르신 1,867명이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당진시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 화폐인 당진사랑 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여 2023년까지 총 772명이 면허증을 반납하였으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들에게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하여
양보 문화를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 지역의 교통 여건상 운전면허 반납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고령운전자들에게 돌발 상황 대처 방법 등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교육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교통과 최수민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장 선출 정족수 논란으로 소송까지 이어진 예산군의회가 임시의장 체제에 돌입합니다. 예산군의회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26일 치러진 후반기 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집행을 법원이 정지하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의회는 당시 국민의힘 이상우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11명 중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선거가 실시돼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장순관 의원이 해당 의장 선거에 대한 집행정지와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신문기일은 오는 23일이며 임시의장 체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양 천장호에 관광객 유입을 위한 숙박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올해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곳에는 50억 원이 투입돼 차별화된 숙박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출렁다리 등 기존 관광자원에 더해 현재 추진 중인 천장 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중국 드론 기업들이 한중 합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심천 드론산업협회장과 드론 관련 기업인들은 당진시의 초청으로 성문 국가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과 한만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당진시는 이들에게 투자 여건과 혜택 지원 정책을 설명했으며 8개 기업과는 한중 드론 합작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여 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주 읍성 북문 보건준공식과 홍주 천년문화체험관 개관 행사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북문 물루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현판 제막식, 개문식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홍주 천년문화체험관에서는 개관식과 함께 시설 투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복원과 개관을 계기로 원도심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석유화학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국비 5억 6,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산시는 확보한 국비와 함께 도비 12 등 7억 5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석유화학 제조기업 근로자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가족 친화 지원 등 4가지 사업이 시행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살 위험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고립된 자살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신고된 사람이 홍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면 신고자에게 건별로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